고급 호텔 연회장에 둔탁한 타격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딱! 바닥에 쓰러진 68살 남성 김만복의 모습이 보였죠. 그의 낡은 뿔테 안경이 바닥을 굴러갑니다. 렌즈에 금이 가며 쨍그랑 소리가 났어요.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만복의 떨리는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왼쪽 볼은 시뻘겋게 부어올라 있었죠. 카메라가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68살 남성 최두식이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금시계를 찬 그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네 사위도 고작 구청 말단 직원 아니냐?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38살 남성이 들어섰죠. 평소의 순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겨울밤 늑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박진호가 천천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가 펼쳐지며 금색 글자가 빛났죠. 국가정보원.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채널은 황혼님들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구성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보행 시에는 시선은 정면 15의 앞을 보고 발을 끄는 대신 무릎을 살짝 들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 한 줄이었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날은 2025년 12월 15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5층짜리 특급 호텔 200평이 넘는 연회장에는 500만 원짜리 샹들리에가 천장을 수놓고 있었죠. 바닥은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벽면엔 금박 장식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명문 고등학교 76회 졸업생들의 50주년 동창회 모임 장소였어요. 저녁 6시 30분. 연회장 입구에서 68살 남성 김만복이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샀던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소매는 약간 짧아져 있었고 바지단은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만복은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으로 양복깃을 여러 번 만지작거리며 주름을 펴보려 애썼죠.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으며 손님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만복입니다. 만복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명품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죠. 남자들은 롤렉스나 오메가 같은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여자들은 샤넬이나 에르메스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만복이가 왔네. 한 동창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복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랜만이야. 다들 건강하시지? 그런데 그의 인사를 받는 동창들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슬쩍 시선을 돌렸죠. 만복은 구석의 빈자리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원탁 테이블이 있었고 하얀 식탁보 위에는 고급 와인잔과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물 한 잔만 주세요. 웨이터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다른 동창들은 3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고 있었지만 만복은 물만 마셨습니다. 그때 연회장 중앙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바라봤죠. 68살 남성 최두식이 위풍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그는 8천만 원짜리 이탈리아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목에는 에르메스 실크 넥타이, 손목에는 5천만 원이 넘는 파텍 필립 금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어이구, 회장님, 두식이 형님. 동창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왕을 맞이하듯 허리를 굽신거리며 인사했어요. 두식은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들 오랜만이야. 자,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실컷 먹고 마셔. 그의 목소리는 연회장을 가득 채울 만큼 컸죠. 자신감과 권력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두식은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그러다 구석에 앉아있는 만복을 발견했죠. 순간 그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어라? 저기 만복이가 있네? 두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복에게 쏠렸죠. 만복은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두식아. 오랜만이야. 그래, 오랜만이지. 자네 몇 년 만이야?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두식이 만복에게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묵직했어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에게 다가가듯 여유로웠죠. 내가 바빠서, 목수일이 바빠서 동창회를 잘 못 나왔어. 만복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목수? 아, 맞다. 자네 아직도 목수하는구나. 두식이 과장되게 놀라는 척했어요. 그러더니 주변 동창들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죠. 야, 만복이는 평생 목수 하나만 팠다니까. 대단한 장인 정신 아니야? 말은 칭찬 같았지만 어조는 완전히 조롱이었습니다. 하, 그냥 내 일이 좋아서. 만복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근데 자네 딸은 잘 있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두식이 만복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친근한 척하는 제스처였지만 그 손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응, 3년 전에 결혼했어. 사위가 괜찮은 사람이야. 만복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딸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죠. 오, 사위, 무슨 일 하는데? 두식이 호기심 어린 척 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조롱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구청에서, 민원실에서 일한대. 만복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구청? 민원실? 두식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뼉을 탁 쳤어요. 와, 대단하네. 공무원이잖아. 요즘 공무원 되기 어렵다는데. 말은 감탄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표정엔 비웃음이 가득했죠. 주변 동창들도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원실이면 9급 아니야? 아마 그럴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공무원이잖아. 안정적이고 좋지. 만복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어요. 물론이지. 안정적이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받겠네? 두식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죠. 우리 회사 신입사원 초봉이 5천만 원인데 구청 민원실도 나름 괜찮은 거 아니야? 독이 든 칭찬이었습니다. 만복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자, 이제 건배나 하자고. 오늘 내가 샴페인 100병 준비했어. 두식이 손뼉을 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만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마치 얼음 조각처럼 굳어 있었죠. 주변 동창들은 이미 두식을 따라 중앙 테이블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만복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만복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죠.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12월의 차가운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저녁 7시. 연회장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고급 와인과 샴페인이 테이블마다 줄지어 놓였고 값비싼 안주들이 끊임없이 나왔죠. 만복은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엔 여전히 물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만복아,
갑자기 두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만복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 두식이 샴페인 잔을 들고 만복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벌써 술 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자네, 왜 혼자 거기 있어? 이리 와서 같이 마시자고. 두식이 만복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괜찮아. 난 술을 잘 못해서. 만복이 사양했죠. 하지만 두식은 강제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술을 못하긴. 고등학교 때 자네가 술 얼마나 잘 마셨는데. 가난하니까 술값이 아까운 거 아니야? 두식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킥킥거렸고 누군가는 소리내어 웃었죠. 만복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일 아침 일찍 현장 나가야 해서. 현장? 아, 목수 일 말하는 거야? 두식이 만복을 중앙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어요. 마치 전리품을 자랑하듯 동창들 앞에 세웠죠. 야, 얘들아. 우리 만복이 아직도 망치질하고 톱질한대. 두식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와, 대단하다. 요즘도 그런 일 하는 사람 있어?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있지. 당연히 있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잖아. 두식이 만복의 등을 탁탁 쳤습니다. 격려하는 척했지만 그 손길은 거칠었어요. 근데 만복아, 자네 손 좀 보자. 두식이 갑자기 만복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만복이 당황하며 손을 빼려고 했죠. 하지만 두식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야, 이 손 좀 봐. 굳은 살이 얼마나 박혔어. 진짜 평생 일만 한 손이네. 두식이 만복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구경시키듯이요. 동창들이 몰려들어 만복의 손을 구경했어요. 우와, 진짜네. 손이 완전 거칠어. 우리 손이랑 완전 다르네. 한 동창이 자기 손을 만복의 손 옆에 대어봤습니다. 그의 손은 하얗고 부드러웠죠. 골프와 사우나만 다니며 관리한 손이었어요. 차이 좀 보여? 이게 노동자의 손이야. 두식이 크게 웃었습니다. 만복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죠. 아, 농담이야, 농담. 기분 나빠하지 마. 두식이 만복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때 한 동창이 말했어요. 두식이 형은 요즘 사업이 진짜 잘 되나 봐요. 신문에서 봤는데 반도체 부품으로 대박 났다면서요? 그냥 운이 좋았지. 우리 회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두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저도 형 회사 주식 좀 사볼까요? 주식? 우리 회사 주가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두식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만복은 그 옆에 작아진 채 서 있었습니다. 근데 만복이 자네는 뭐 저축 같은 거 하고 있어? 갑자기 두식이 만복에게 물었죠. 저축은? 만복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설마 저축도 못하는 거야? 두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한 달 벌이가 얼마나 되길래 저축을 못해?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만복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두식이 큰 소리로 따라 말했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죠. 얘들아, 들었어? 만복이는 먹고 살기 바빠서 저축을 못한대. 동창들이 또 웃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저축도 못하고 살아? 그럼 노후 대책은 뭐야? 한 동창이 물었어요. 국민연금이랑 그런 거. 만복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국민연금? 그걸로 뭘 하게. 두식이 배를 잡고 웃었어요. 난 개인연금만 한 달에 200만 원씩 넣는데 국민연금 말고. 그의 말에 동창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죠.
역시 회장님, 대단하세요. 만복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 그리고 만보가. 두식이 갑자기 만복의 양복 소매를 붙잡았어요. 이 양복, 언제 산 거야? 20년 전쯤.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하하. 두식이 과장되게 웃었어요. 야, 얘들아. 만복이 양복이 20년 됐대. 20년. 동창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이 양복이 1995년도 거네? 와, 골동품이잖아. 빈티지라고 해야 하나? 조롱의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만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왜 새 옷을 안 사? 돈이 없어서? 두식이 물었어요. 아니, 이 옷이 편해서. 편하긴. 돈이 없는 거지. 두식이 만복의 소매를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이 소매 좀 봐. 완전 해졌잖아. 여기 실밥도 튀어나왔어. 두식이 만복의 소매를 모두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거 냄새 좀 나는데? 뭐야, 이거? 나무 냄새야? 톱밥 냄새? 두식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 미안. 어제 현장에서 일하고 와서. 만복이 황급히 사과했어요. 현장에서 일하고 왔으면 양복이라도 빨래를 하지. 이렇게 거지 냄새 풍기고 오면 어떡해. 두식의 말에 동창들이 슬슬 만복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냄새 나네. 나도 좀 느껴져.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만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죠. 미안하다. 다음엔 조심할게. 만복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은 무슨, 자네 같은 사람은 다음부터 오지 마. 분위기 다 깨트리잖아. 두식이 소리쳤어요. 연회장의 음악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두식과 만복에게 쏠렸죠. 만복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두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맞서는 눈빛이었죠. 저녁 7시 45분. 만복은 여전히 두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떨리고 있었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죠. 자, 이제 그만하고 술이나 더 마시자. 한 동창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말했어요. 그래, 만복이도 한 잔해. 기분 풀어. 다른 동창이 샴페인 잔을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난 술 안 마셔. 또 시작이네. 가난한 주제에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세. 두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난 정말 술을 안 마셔. 아내랑 약속했거든. 만복이 작게 말했어요. 아내? 하? 자네 아내 말하는 거야? 두식의 눈빛이 이상하게 빛났습니다. 그래.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 아내. 이름이 뭐였더라? 김순애? 두식이 생각하는 척했어요. 응, 순애.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 맞다. 김순애. 우리 학교 선배였지. 진짜 예뻤는데. 두식이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예뻤지. 만복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내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예쁜 여자가 왜 자네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을까? 난 그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더라. 두식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만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린 서로 사랑했어. 사랑? 하?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두식이 비웃었죠. 순애 그 여자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야. 가난한 목수 남편 만나서. 두식의 말에 주변 동창들이
또 킥킥거렸습니다. 그만해. 만복이 작게 말했어요. 왜? 사실이잖아. 김순애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 자네가 돈을 제대로 벌었어야지. 두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만하라니까. 만복의 목소리도 조금 커졌어요. 이 사람 왜 이래?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문제야? 두식이 만복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김순애가 결혼하고 몇 년 만에 늙어버렸는지 알아? 자네 때문이야. 가난 때문에 병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약도 제대로 못 사 먹고 그러다가 암 걸려서 죽은 거잖아. 두식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만복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 닥쳐. 뭐라고? 입 닥쳐? 내가. 두식이 만복에게 바짝 다가섰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10cm도 안 되게 가까워졌죠. 자네 아내가 고생만 하다 간 건 다 자네 무능 탓이야. 내가 무능해서 네 마누라가 죽은 거라고. 두식이 소리쳤습니다. 닥쳐. 입 닥치라고. 만복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어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봤죠. 뭐, 지금 나한테 닥치래? 두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잖아. 죽은 사람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사실이잖아. 네가 돈 좀 벌었으면 네 마누라가 그렇게 일찍 죽었겠어? 두식이 계속 공격했습니다. 순애는 행복했어. 나랑 살면서. 만복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행복? 가난하게 살면서 무슨 행복이 있어. 자네 딸도 고생했잖아.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내고. 두식의 독설이 계속됐습니다. 우리 딸은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왔어. 우리 딸은 똑똑해.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학금? 그러니까 가난했다는 거잖아. 두식이 크게 웃었습니다. 좀 그만해. 제발. 만복이 애원했어요. 왜? 진실이 듣기 싫어? 자네 같은 무능력자는 가족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야. 두식이 만복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만복은 뒤로 비틀거렸어요. 내 아내를 욕하지 마.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욕? 이게 욕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두식이 만복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김순애가 자네랑 결혼 안 했으면 훨씬 오래 살았을 거야. 떳떳하게 병원 다니고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말이야. 두식의 말이 만복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해. 만복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울긴 뭘 울어. 남자가. 두식이 비웃었습니다. 가난한 게 죄야? 성실하게 일한 게 죄야? 만복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죄는 아니지. 근데 네가 무능한 건 사실이잖아. 네 마누라 제대로 못 지킨 것도 사실이고. 두식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만복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두식을 노려봤습니다. 뭐야? 때릴 거야? 때려봐. 가난뱅이가 나한테 손찌검이라도 해봐. 두식이 만복을 도발했죠. 주변 동창들이 황급히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려 했어요. 야, 그만해. 너무 심하다. 두식아, 이제 그만. 하지만 두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8시. 가난뱅이 주제에 어디서 대들어. 두식의 고함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딱
엄청나게 큰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식의 손이 만복의 왼쪽 뺨을 세차게 가격했어요. 만복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확 돌아갔죠. 그의 뿔테 안경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아! 만복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나왔어요.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천천히 무릎이 꺾였죠. 쿵! 만복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팔꿈치가 먼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그의 안경은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째깍, 쨍그랑. 안경이 바닥을 굴러가다가 테이블 다리에 부딪혔어요. 왼쪽 렌즈에 금이 가며 거미줄처럼 퍼졌죠.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샹들리에의 은은한 웅웅거림만 들렸어요. 누군가의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로 고요했죠. 만복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왼쪽 뺨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의 뺨은 이미 시뻘겋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두식의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뭐 하는 거야?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두식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바닥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사실을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놀란 것 같았어요. 손찌검을. 어떻게 그럴 수가. 만복이 바닥에 앉은 채 말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주변 동창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모두가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소리를 질렀어? 내가 조용히 얘기하는데 네가 소리 지르기 시작했잖아. 두식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때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만복이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죠. 한 동창이 황급히 다가가 만복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안경. 내 안경. 만복이 흐릿한 시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안경 여기 있어. 다른 동창이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어 만복에게 건넸습니다.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받았어요. 왼쪽 렌즈에 금이 가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쉬었죠. 이 안경 25년 쓴 건데. 만복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그 안경은 아내 순애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에겐 큰 돈이었죠. 순애는 몇 달을 아껴서 돈을 모았어요. 여보, 이거 좋은 거래. 오래오래 써요. 순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복은 금간 안경을 조심스럽게 썼어요. 왼쪽 눈으로 보면 세상이 거미줄처럼 갈라져 보였죠. 미안. 내가 너무 흥분했어. 두식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엔 진정한 사과의 빛이 없었어요. 흥분해서? 사람 때려놓고 흥분해서라고? 만복이 두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맞서는 눈빛이었죠. 야, 내가 사과했잖아. 두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제대로 된 사과야? 만복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 돈 줄까? 병원비 줄까? 두식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뭘 원해? 내가 무릎 꿇을까? 두식이 비아냥거렸어요. 그의 말투엔 전혀 미안함이 없었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우린 같은 학교 친구 이전에 각자 개인이잖아.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친구? 네 같은 가난뱅이랑 나랑 무슨 친구야? 두식이 또 폭언을 했어요.
주변 동창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두식아, 이건 아니지. 너무 심하다. 몇몇이 말렸지만 두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몇몇이 말렸지만 두식은 멈추지 않았어요. 뭐가 심해? 내가 틀린 말했어? 이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마누라도 제대로 못 지켰고 지금도 구청 말단 직원 사위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두식의 말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만복의 두 손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죠.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다신 만나고 싶지 않아.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다신 오지 마. 네 같은 거지는 우리 모임에 안 어울려. 두식이 소리쳤어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모두가 입구 쪽을 돌아봤죠.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문틈 사이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3분. 연회장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12월 바람이 휘익 들어왔어요. 샹들리에의 크리스털이 찰랑거리며 은은한 소리를 냈죠. 38살 남성 박진호가 입장했습니다. 평소의 그가 아니었어요. 구부정한 자세도 어색한 미소도 순한 눈빛도 모두 사라졌죠. 그는 곧게 선 자세로 걸어왔습니다. 키 178cm의 단단한 체격이 검은 코트 안에서 드러났어요. 진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겨울밤 늑대의 눈빛 같았죠.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그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삼킨 치매 소리가 들릴 정도로 긴장했습니다. 진호는 말없이 연회장 안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구두가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탁, 탁, 탁 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죠. 그 소리만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진호의 시선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만복을 포착했어요. 그의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관자놀이의 핏줄이 튀어나왔죠. 진호는 만복에게 걸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평소의 밝은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죠. 아, 진호야. 네가 왜 여기? 만복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일어나려 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진호가 만복을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은 조심스러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만복이 천천히 일어섰죠. 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안경을 주워서 장인에게 건넸습니다. 안경, 금이 같네요. 진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만복이 어색하게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진호는 장인의 왼쪽 뺨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뺨은 이미 보랏빛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척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엄청난 분노가 숨어 있었죠. 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두식에게 멈췄어요. 두식은 진호의 눈빛을 마주치고 순간 움찔했습니다.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네가 누군데? 두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만복 어른의 사위입니다. 진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아, 사위. 구청 민원실에서 일한다던 그 사위. 두식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엔 불안감이 어려 있었어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식을 그냥 바라만 봤죠. 그 시선이 너무 차가워서 두식은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뭐야, 왜 그렇게 봐? 두식이 허세를 부렸습니다.
제 장인어른 뺨을 때린 게 당신입니까? 진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네 장인이 먼저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두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손찌검을 하십니까? 진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두식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네가 뭔데? 두식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진호야, 그만하자. 괜찮아. 만복이 사위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장인이 괜찮대잖아. 그만하고 꺼져. 두식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진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서운 것이었죠. 꺼지라고요? 진호가 조용히 반복했습니다. 그래, 꺼져. 구급 공무원 주제에. 두식이 소리쳤어요. 진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구급 공무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진호가 중얼거렸어요. 생각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야? 두식이 거들먹거렸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검은 코트의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죠.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진호의 손이 천천히 나왔어요. 그의 손엔 검은 가죽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야, 그게? 두식이 물었어요. 진호는 가죽 케이스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금색 글씨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번쩍였죠. 국가정보원. 연회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8시 7분. 국가정보원. 금색 글씨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그 신분증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두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국정원? 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천천히 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었죠. 거짓말이지? 네가 국정원일 리가 없어. 두식이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불안감이 가득했죠. 믿으시든 말든 당신 자유입니다. 진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연회장 연문이 열렸어요. 37살 남성 최성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아, 성재야. 잘 왔다. 두식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들이 온 것에 안심한 듯 했죠. 성재는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부서진 안경, 뺨이 부은 만복, 그리고 차가운 눈빛에 진호가 보였어요. 무슨 일이죠? 성재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협박하고 있어. 두식이 진호를 가리켰어요. 성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진호에게 다가왔죠. 당신 누군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요? 성재가 진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깔보는 눈빛이었어요. 장인어른의 사위입니다. 진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장인? 아, 저 목수 양반? 성재가 만복을 힐끗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엔 경멸이 가득했죠. 그렇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성재가 팔짱을 끼고 물었어요.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해요? 그럼 내가 아는데. 구청 민원실 직원이죠? 성재가 비웃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진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구급 공무원 주제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성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비가 아니라 사과를 받으려는 겁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사과? 성재가 크게 웃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 얼굴 못 봤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성재가 진호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요. 검사님이시죠?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검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최성재 검사. 성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면서 왜 이래요? 구급 공무원이 검사한테 대드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성재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대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제 장인어른께 사과를 받으려는 것뿐입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변함이 없었어요. 사과? 웃기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런 사람한테 사과를 해요? 성재가 만복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폭행을 하셨으니까요.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폭행? 저게 폭행이에요? 그냥 친구 간에 장난친 거지. 성재가 비웃었습니다. 뺨을 때리는 게 장난입니까? 진호가 물었어요. 그래요, 장난. 그리고 먼저 소리 지른 건 저쪽이잖아요.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소리를 질렀다고 손찌검을 해도 됩니까? 진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성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묻는 겁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성재가 화를 내려는 순간 두식이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성재야, 저 사람 국정원이래. 두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정원? 성재가 깜짝 놀라며 진호를 다시 쳐다봤어요. 거짓말일 거야. 국정원이 구청에서 일할 리가 없잖아. 성재가 코웃음 쳤습니다. 신분증을 봤어. 국가정보원이라고 적혀 있었어. 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죠. 국정원이면 어때요? 나도 검사인데 우리 아버지 회사도 대기업이고. 성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기업이라. 진호가 중얼거렸어요. 그래요, 대기업. IT 부품 수출 1위 기업이에요. 연 매출 5천억. 성재가 자랑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면서 왜 이래요? 우리한테 대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재가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진호가 물었어요. 당신 인사 기록에 빨간 줄 그을 수도 있어요. 나한테는 그럴 힘이 있어요. 성재가 협박했습니다. 그렇군요. 진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사과하고 꺼져요. 그럼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요. 성재가 턱을 치켜들며 말했어요. 제가요? 진호가 물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성재가 소리쳤어요. 진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죠.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최 검사님,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요? 성재가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오늘 밤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진호의 질문에 성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성재가 말을 더듬었어요. 홍콩행 비행기 밤 11시 45분 출발편 말입니다.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식과 성재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변했어요. 저녁 8시 12분 홍콩행 비행기 밤 11시 45분 출발편 말입니다. 진호의 말에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죠. 네가 어떻게... 두식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성재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아버지와 진호를 번갈아 쳐다봤죠. 무슨 소리예요? 홍콩이 뭐예요? 성재가 물었습니다.
진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성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긴급 체포 영장입니다. 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포 영장? 성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두식 씨, 당신은 지금부터 산업기술 유출 및 국가안보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진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뭐라고? 두식이 비틀거렸어요. 연 회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 국가안보? 동창들이 수군거렸어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재가 진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주십시오, 최 검사님. 진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는 성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아버지는 지난 1년간 회사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려고 했습니다. 진호의 말에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거짓말. 증거 있어요?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있습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디 있는데요? 성재가 따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당신 아버지는 명동의 한 중국 음식점에서 중국 기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진호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두식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사업 미팅이었어. 두식이 변명했어요. 정상적인 미팅에서 기술 자료 USB를 건네주십니까? 진호가 물었습니다. 난 그런 적 없어. 두식이 부인했어요.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사진? 어디서 찍었어? 그 식당은 룸이었는데. 두식이 소리치다가 멈췄습니다.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룸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진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두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 요원이 웨이터로 잠입해 있었습니다. 진호가 설명했어요. 연 회장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건 회사 기술이잖아요. 우리 회사 기술을 우리가 파는데 무슨 문제예요?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진호는 성재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최 검사님, 당신은 검사면서 산업기술보호법을 모르십니까? 진호의 질문에 성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의 반도체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외로 유출하는 것은 중범죄입니다. 진호가 설명했어요. 그건 성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게다가 당신 아버지는 받은 돈을 해외 비밀 계좌에 숨겼습니다. 1억 5천만 달러를요. 진호의 말에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1억 5천만 달러? 1,800억 원이잖아. 동창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두식이 소리쳤어요. 모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1년 동안 당신을 조사했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1년? 1년이라고? 두식이 비틀거렸어요. 네, 1년입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네가 만복이 사위라는 것도? 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년 전부터 진짜입니다. 저는 장인어른 딸과 정말로 결혼했습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구청 민원실은 잠입수사였습니다. 당신을 감시하기 위해서요. 진호의 말에 두식이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성재가 황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죠. 아버지. 그때 연 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요원들이 5명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단호했죠. 박진호 팀장님. 한 요원이 진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팀장,
연회장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체포를 진행하십시오. 진호가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원들이 두식에게 다가갔어요. 안 돼. 우리 아버지 손대지 마. 성재가 막아섰습니다. 최 검사님, 당신도 조사 대상입니다. 진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뭐라고? 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죠. 진호가 설명했어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재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지난달 국정원에 압력을 넣으려고 시도한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원들이 두식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째깍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아버지. 성재가 소리쳤지만 다른 요원들이 그를 제지했어요. 최두식 씨,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요원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두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죠. 내 기술을 내 맘대로 파는데 뭐가 문제야. 두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당신 기술이 아닙니다.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국가를 배신했습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배신? 난 그냥 돈을 벌려고. 그 돈 때문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가 위협받을 뻔했습니다. 진호의 말에 두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요원들이 두식을 끌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잠깐. 진호가 요원들을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장인에게 걸어갔습니다. 저녁 8시 18분. 진호는 장인 만복 앞에 섰습니다. 장인 어른. 진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만복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진호야, 네가 정말.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그동안 숨겨서.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네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만복이 사위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제가 장인어른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어? 만복이 사위를 안아주었어요. 그때 두식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계획된 거였어? 처음부터? 두식이 진호를 노려봤어요. 진호는 천천히 두식을 돌아봤습니다. 3년 전 제가 장인어른 딸과 결혼한 건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당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진호가 설명했어요. 그럼 구청은? 두식이 물었습니다. 잠입 수사를 위한 커버였습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진호가 말했어요. 젠장, 나를 속인 거잖아. 두식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속인 것보다는 덜합니다. 진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데려가십시오. 진호가 요원들에게 명령했어요. 요원들이 두식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나 줘. 두식이 발버둥쳤어요. 아버지. 성재가 소리쳤지만 그도 다른 요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을 나가는 문 앞에서 두식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만복을 돌아봤죠. 만복아. 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도 옛날엔 니처럼 가난했어. 그래서 돈에 집착했나 봐. 두식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니었어.
두식아. 만복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는데? 두식이 물었습니다. 네 마음이 가난했던 거지.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가난했어. 만복의 말에 두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요원들이 두식을 끌고 나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성재도 끌려나갔어요. 그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진호는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진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모두가 진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본 일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건 국가 기밀 사항입니다. 진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진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장인어른은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하셨지만 떳떳하셨죠. 부디 그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진호의 말에 동창들이 만복을 바라봤어요. 만복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장인어른 가시죠. 진호가 장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래, 가자. 만복이 일어섰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금간 안경을 주워서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그리고 장인에게 씌워드렸죠. 새 안경 사드릴게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거면 돼. 만복이 작게 웃었어요. 두 사람이 연회장을 나가려는 순간 한 동창이 다가왔습니다. 만복아. 그 동창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만복이 멈춰섰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두식이 편만 들고 동창의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만복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사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동창이 진호를 보며 말했어요. 응, 우리 사위가 최고지. 만복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진호는 장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가시죠, 장인어른. 그래, 가자. 두 사람이 연회장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연회장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우리 정말 바보 같았어.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저녁 8시 25분. 호텔 로비. 진호와 만복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로비엔 이미 여러 대의 검은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요원들이 두식과 성재를 차에 태우고 있었죠. 안 돼. 놔줘. 성재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요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차 문이 닫히고 승용차들이 출발했습니다. 만복은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진짜였구나. 만복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장인어른.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1년 동안 저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만복이 물었습니다. 네. 최두식이 회사 기술을 빼돌리려 한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입됐죠. 진호가 설명했어요. 그럼 구청에서 일한다는 것도 잠입 수사를 위한 신분이었습니다. 최두식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기 위해서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만복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만복이 사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진호가 미소 지었어요. 근데 왜 장모님 장례식 때도 안 왔어? 그때 난 정말 서운했어.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그때 저는 중국에 있었습니다. 최두식을 미행하고 있었어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에? 네. 최두식이 중국 기업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진호의 말에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응? 오늘 그 사람이 장인어른께 한 말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만복이 작게 웃었어요. 장인어른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진호의 말에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직하게 산 게 자랑스러워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창피했을까? 만복이 울먹였어요. 창피하실 것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최두식입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만복이 눈물을 닦았어요. 장모님도 장인어른을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진호의 말에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애가 보고 싶구나. 만복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분명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진호가 위로했습니다. 그때 한 요원이 다가왔어요. 팀장님, 용의자들을 이송했습니다.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들이 몰려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요원이 물었습니다. 보도 자료는 내일 아침에 배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마무리하세요. 진호가 지시했어요. 알겠습니다. 요원이 물러갔습니다. 만복은 사위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만복이 말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대단한 거야.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잖아. 만복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장인어른. 진호가 장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왜? 오늘 뺨 맞으신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빨리 개입했어야 했는데.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만복이 사위의 손을 꽉 잡았어요. 최두식을 체포하는 타이밍을 기다리느라 장인어른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오히려 네 덕분에 내가 통쾌했어. 만복이 웃었습니다. 통쾌하셨다고요? 응. 평생 돈으로 사람을 무시하던 그 사람이 결국 무너지는 걸 봤잖아. 만복의 눈빛이 밝아졌어요. 그게 정의입니다. 장인어른. 진호가 말했습니다. 정의. 만복이 그 단어를 되뇌었어요. 돈이 많다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진호의 말에 만복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는 말이야. 두 사람은 호텔 로비를 나와 밖으로 나갔어요. 12월에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상쾌했죠. 장인어른,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가도 돼. 안 됩니다. 뺨이 많이 부으셨어요. 병원부터 가셔야 합니다. 진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병원은 괜찮아. 안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검사 받으셔야 해요. 진호가 장인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알았어. 네 말 들을게. 만복이 순순히 따랐어요. 진호의 차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였죠. 이 차, 구청 직원 차 맞아? 만복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부 소유 차량입니다. 진호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차에 타고 진호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집에 가시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응? 왜? 국가 기밀이라서요. 내일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진호가 설명했어요. 알았어.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호텔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도 함께 멀어졌죠. 만복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호야. 네, 장인어른. 고맙다.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말씀을? 아니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난 오늘 정말 비참했을 거야. 만복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키우신 따님, 제 아내 덕분입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네. 장인어른 말씀 많이 했어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장인어른을 존경합니다. 진호의 말에 만복이 고개를 돌려 사위를 바라봤어요. 네가 정말 우리 사위여서 다행이야. 만복이 울먹였습니다. 제가 행운입니다. 장인어른.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차는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만복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자긍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만복의 작은 집, 아침 8시,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TV에서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속보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젯밤 국내 유명 IT 기업 회장을 산업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죠. 화면엔 두식이 수갑을 찬 채 차에 타는 모습이 나왔어요. 용의자 최두식 씨는 자신의 회사가 보유한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관련 기술을 중국 기업에 팔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가 계속됐습니다. 만복은 소파에 앉아 TV를 바라봤어요. 그의 왼쪽 뺨엔 파스가 붙어 있었죠.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1년 넘게 추적한 끝에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의 아들인 현직 검사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내용을 듣던 만복이 작게 웃었습니다. 결국 들통났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버님, 35살 여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만복의 딸 민지였어요. 민지야. 아버지, 뺨이 왜 그래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민지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져서. 만복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넘어져서 뺨이 부어요? 거짓말 마세요. 민지가 따졌습니다.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어요. 장인어른 계세요? 진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진호야. 들어와. 만복이 대답했어요. 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아침 식사 사왔습니다. 죽이랑 반찬이요. 진호가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아버지 뺨이 왜 저래요? 민지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진호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게 어제 동창회 가셨다가 무슨 일 있었죠? 민지가 다그쳤습니다. 만복과 진호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말씀드릴게요.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민지가 물었어요. 진호는 천천히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두식의 조롱, 폭행, 그리고 체포까지. 민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여보가 국정원이었다고요? 민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말 못했어요. 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구청은 잠입수사였어요. 진호의 말에 민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늦게 들어오고 출장도 자주 가고 다 그 때문이었구나. 민지가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진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미안하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보다 장인어른이 맞으셨는데 제가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장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냐, 괜찮아. 네 덕분에 통쾌했어. 만복이 웃으며 말했어요. 통쾌하다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응. 평생 나를 무시하던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봤거든. 만복이 설명했어요. 아버지. 민지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딸. 이제 다 끝났어. 만복이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최두식 회장이 경영하던 회사의 주가가 폭락했으며 회사는 당분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듣던 만복이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 사람은 그걸 몰랐어. 맞습니다. 장인어른. 정직이 더 중요하죠. 진호가 맞장구 쳤습니다. 여보. 민지가 남편을 불렀어요. 왜? 앞으로도 위험한 일 많이 해야 돼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조심할게요. 진호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약속해요. 꼭 안전하게 돌아온다고. 약속할게요. 진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만복이 일어났어요. 뭐 하세요, 아버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잠깐. 만복이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엔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만복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엔 낡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이거 니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야. 만복이 사진들을 꺼냈어요. 한 사진엔 젊은 시절의 만복과 순애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네 엄마가 항상 말했어. 돈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행복했어요, 아버지. 민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린 행복했지. 만복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호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죠. 장인어른. 진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오늘 제가 구두 닦아드릴게요. 진호가 말했어요. 구두? 네. 평소에 하던 것처럼요. 진호가 웃었습니다. 만복도 웃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진호는 현관으로 가서 장인의 낡은 구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죠. 민지는 남편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여보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요. 우리 사위 최고죠. 만복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진호는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오래된 구두였지만 빛이 나기 시작했죠. 다 됐습니다. 장인어른. 진호가 구두를 내밀었어요. 고맙다, 진호야. 만복이 구두를 받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진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진호가 사온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세 사람을 비쳤어요.
TV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순간, 이 따뜻함이었죠. 만복은 사위의 듬직한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등이구나. 만복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진짜 권력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힘이었죠. 3개월 후 2026년 3월 따뜻한 봄날 만복은 작은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톱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아버지,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왔니? 만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지와 진호가 함께 들어왔어요. 민지의 배가 불러 있었죠. 임신 6개월 됐어요. 장인어른. 진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만복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버지, 오늘 병원 검진 받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나야 좋지. 만복이 일손을 멈추고 작업복을 벗었어요. 세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어요. 지난 12월 국정원에 체포된 전 IT 기업 회장 최두식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의 아들 최성재 전 검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를 듣던 만복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엾은 사람들. 장인어른? 진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인생을 망쳤잖아. 가엾지 않아? 만복이 말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어른 마음이 넓으시네요. 넓은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 만복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실. 와, 건강하네요. 아기가 아주 튼튼해요. 의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성별 알려드릴까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세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딸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딸, 우리 딸. 진호도 눈물을 닦았어요. 만복은 초음파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녀구나. 우리 순애 닮았으면 좋겠다. 만복이 중얼거렸어요. 병원을 나와서 세 사람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데 구했니? 네. 근데 저희랑 같이 사실래요? 민지의 제안에 만복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난 지금 집이 편해.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면. 괜찮아. 니네 자주 오면 되지. 만복이 웃었습니다. 장인어른 정그러시면 주말마다 찾아뵙겠습니다. 진호가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았어요. 진호야. 만복이 사위를 불렀습니다. 네, 장인어른. 고맙다. 네가 우리 사위여서.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서. 진호가 장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덕분에 내가 자긍심을 되찾았어. 만복이 눈물을 닦았어요. 장인어른은 원래 자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진호가 말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잎이 날렸죠. 만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순애야, 우리 잘 살고 있어. 좋은 사위 만났고 손녀도 곧 태어나. 네가 보고 싶지만 행복해. 만복은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멀리서 까치가 울었어요. 행운의 징조라고 했죠. 만복은 웃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만복에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위가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이번 황혼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인의 무례한 친구들을 처참히 복수한 사위의 모습에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황혼 온도계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정보 또는 고정 댓글에 적힌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다음에도 황혼님들에게 들려줄 재밌고 귀중한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